안녕하세요. 청개굴 희성이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다들 유약하고 착하기만 하지 않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수십 번의 실전을 경험한 미군 특수부대 소령, 클로이 애덤스. 그녀는 늘 차갑고 단호했다. 전우들조차 그녀를 쉽게 거스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뿌리 깊은 편견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아시아 남성 그 중에서도 한국 남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이었다. 그들은 예의는 바를지 몰라도 진짜 전장에서는 무력할 거라 믿었던 것이다. 한국과의 합동 군사 워크숍 파견 명령을 받은 순간에도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일주일 동안 별 볼 일 없는 남자들과 시간을 버리겠군. 서울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맞이한 한국군 병사의 서툰 영어 발음조차 그녀의 편견을 강화시켰다. 역시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 그녀는 창밖 풍경조차 시큰둥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다음 날 회의실 그녀는 뜻밖의 인물을 만난다. 통역 장교로 배정된 한민재 중위였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했다. 175cm 남짓, 마른 체격, 다소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러나 악수를 나눈 순간 클로이는 작게 당황했다. 손바닥에 단단히 박힌 굳은 살, 결코 약하지 않은 악력,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눈빛. 반갑습니다, 소령님. 이번 워크숍 잘 부탁드립니다. 조용하지만 확신이 담긴 목소리. 클로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속으로 비웃었다. 겉으로만 단단해 보일 뿐일 거야. 다음 날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다. 첫 순서는 비무장 격투 시범. 자원자가 있으신가요? 교관의 말이 끝나자마자 클로이가 손을 들었다. 저는 한중이와 해보고 싶습니다. 훈련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미국 특수부대 소령과 한국군 중위가 맞붙는다니. 민재조차 잠시 말을 아끼려 했으나 클로이는 단호히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살살 해드릴게요. 클로이는 실전에서 다져진 매서운 눈빛으로 상대를 노려보며 빠르게 파고들었다. 수없이 실전에서 써먹은 검증된 기술. 그러나 그 순간 민재는 물 흐르듯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섰다. 그의 손길이 스치듯 그녀의 팔을 잡더니 단 한 번 몸을 돌려 중심을 흔들었다. 클로이가 반격을 시도하기도 전에 이미 두 번째 스텝으로 그녀의 뒤로 돌아섰고 세 번째 스텝에서 발목을 건드리자 균형이 무너졌다. 그리고 네 번째 단번에 바닥에 눕혀버렸다. 모든 것이 단 4초 만에 끝났다. 훈련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운 채 멍해진 클로이. 그녀의 머릿속은 백지가 된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자신이 먼저 공격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단히 제압당했을까? 민재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물었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었다. 충격. 그것뿐이었다. 민재의 움직임은 힘으로 누르는 것도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었다. 마치 바람처럼 물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그 앞에서 자신은 완전히 무력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클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차분한 눈빛,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단 4초 만에 끝났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이 남자 도대체 뭐지? 훈련장에서의 충격적인 패배 후 클로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다. 패배는 전투의 일부다.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가였다. 민재의 움직임에는 어떤 과장도 없었다. 기합 소리조차 내지 않았고 몸을 크게 휘두른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마치 물결이 스치듯 지나갔을 뿐인데 거역할 수 없는 힘에 휩쓸린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한 무술이 아니야. 클로이는 베개를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다. 새벽 5시. 결국 더는 못 버티고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합동훈련 참가자들의 기본 프로필은 이미 공유된 상태였다. 이름, 계급, 소속 부대 정도. 그런데 민재의 기록은 유난히 간단했다. 나이 32세, 한국 육군 중위, 통역 담당. 이게 다야? 말도 안 돼.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평범한 장교가 아니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클로이는 정보 수집에도 능숙했다. 한국군 내부 네트워크를 뚫어 조금 더 깊숙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첫 번째 줄부터 충격이었다. 해군 특수전 전단 UDTSEAL. 뭐라고? 클로이의 숨이 막혔다. UDT라면 한국에서 가장 강인한 특수부대 중 하나였다. 미군 SEAL 팀과 함께 훈련하는 걸로도 유명했다. 그 아래로 이어진 기록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아덴만 여명 작전 파생 임무 참여, 해외 인질 구조 작전 다수 수행, 수차례 공로 훈장 수상. 특히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단 한 줄. 필리핀 인질 구출 작전 주도. 무장 세력에게 납치된 한국인 관광객 6명 전원 무사 귀환. 작전 중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무 완수. 클로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럴 수가. 그는 단순한 통역관이 아니었다. 실전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낸 진짜 전사였다. 창밖으로 서서히 아침 해가 떠올랐다. 하지만 클로이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것이다. 나는 저 사람을 마른 체격 하나로 판단했어. 조용하다고 약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민재는 자신보다 더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전장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살아남았고 수많은 사람을 지켜냈다. 그리고도 전혀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묵묵히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클로이는 손가락을 떨며 노트북을 닫았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날 오후 점심시간. 부대 근처를 산책하던 클로이는 우연히 민재를 보게 됐다. 그는 무거운 보따리를 든 할머니 옆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고 무거워라. 민재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짐을 모두 들어 올렸다.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 버스 정류장까지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말했지만 민재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클로이의 가슴은 뭉클했다. 어제 훈련장에서 단숨에 자신을 제압했던 강인한 군인. 그런데 지금은 노인의 짐을 들어주는 따뜻한 남자. 힘은 있지만 과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힘을 남을 위해 조용히 쓰고 있었다. 클로이는 문득 속삭였다. 저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야. 그날 밤 클로이는 또다시 잠을 설쳤다. 민재의 눈빛, 손길, 행동 하나하나가 떠올랐다. 그의 강함은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었다. 사람을 배려하고 지켜내고 묵묵히 책임지는 힘. 왜 자꾸 생각나지? 클로이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전장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였다. 그런데 지금은 단 한 남자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다. 민재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 뒤 클로이는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기심은 존경으로, 존경은 점점 더 깊은 감정으로 바뀌어 갔다. 훈련장에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회의 자리에서 그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게 뭐지?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클로이는 당황스러웠다.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워싱턴 본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클로이 소령, 현지 장교와 개인적인 관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합동 임무는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오해받을 행동은 삼가라. 차가운 목소리의 상관은 사실상 경고를 내렸다. 특히 통역 장교 한민재. 그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고되면 곤란해질 거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클로이의 손이 떨렸다. 보고되다니 누군가 이미 눈치챈 건가?
다음 날 분위기가 이상했다. 한국군 상부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내려온 것이다. 민재 중위, 미군 측과 불필요한 개인 교류는 삼가라. 민재 역시 경고를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일부러 떨어져 앉았고 회의에서도 필요할 때만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시선은 숨길 수 없었다. 서류를 건네는 순간 스치는 손끝, 우연히 마주친 눈빛 속에서 감정은 더욱 선명해졌다. 클로이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군인으로서의 원칙을 지켜야 해.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 그러나 다짐은 늘 무너졌다. 그의 따뜻한 눈빛 하나가 모든 이성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훈련 마지막 날을 앞둔 저녁, 환영 만찬이 열렸다. 형식적인 웃음과 건배 속에서 클로이는 계속 민재의 뒷모습만 바라봤다. 결국 정원으로 빠져나와 차가운 공기를 마셨다. 왜 저를 피하시는 거예요? 익숙한 목소리. 뒤돌아보니 민재가 서 있었다. 클로이는 눈을 피했다.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터져나왔다. 저 당신을 생각하는 게 두렵습니다. 상부의 눈, 규율, 경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말끝이 떨리며 눈물이 고였다.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자신의 어깨를 내주었다. 클로이는 망설이다가 그 어깨에 기대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다독였다. 괜찮습니다, 소령님.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마음을 감쌌다.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서로의 눈빛이 마주친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클로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재가 조용히 속삭였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 짧은 고백은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강렬했다. 그 순간 클로이는 깨달았다. 규율과 명령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바로 진심이었다. 합동훈련 마지막 주말,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클로이는 그동안 제대로 둘러보지 못한 서울 거리를 걷고 싶었다. 화려한 간판, 좁은 골목, 어깨를 스치는 인파 전쟁터에서만 살아오던 그녀에게 이곳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했다. 민재 역시 통역 임무차 그녀와 동행했다. 혹시 가보고 싶은 곳 있으십니까? 그냥 사람 사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번화가 대신 작은 골목길로 안내했다. 늦은 저녁 노을이 가라앉자 골목이 어둑해졌다. 그때였다. 뒤에서 거친 영어가 들려왔다. Hey lady, where are you going? 술에 취한 외국인 남성 두 명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키는 190cm가 넘었고 몸집도 컸다. 클로이는 본능적으로 경계 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여기는 전장이 아니었다. 총도 무기도 없었다. 남성 중 한 명이 비웃으며 손을 뻗었다. Come on, have a drink with us. 순간 민재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죄송하지만 이분은 저와 함께 있습니다. 남성들은 비웃었다. 너 같은 작은 아시아인이 뭘 할 수 있는데? 클로이는 숨을 죽였다. 혹시 싸움이라도 벌어질까 긴장했다. 그러나 민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저 상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건 마지막 경고입니다. 짧고 굵은 한국어였지만 분위기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술 취한 남성들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서 뭔가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그들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몇 초간의 정적 후 남성들은 욕을 내뱉고는 골목을 빠져나갔다. 위협이 사라지자 클로이는 민재를 바라봤다. 왜 싸우지 않았죠? 민재는 짧게 미소 지었다. 싸움은 마지막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강함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클로이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군인의 삶은 언제나 힘으로,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달랐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상대를 굴복시켰다. 클로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게 진짜 강함이구나.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클로이는 민재의 옆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지켜냈고 지금은 나를 지켜줬다. 그 모든 걸 소리 없이 해낸다. 나는 이런 사람을 지금껏 본 적이 없어. 심장이 요동쳤다. 이건 단순한 존경이 아니었다. 더 깊고 더 뜨거운 감정이었다. 숙소 앞에 도착하자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클로이는 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말없이 전해지는 온기.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 일주일간의 합동 훈련이 끝났다. 각국 장교들이 성과 발표를 마치고 하나둘 귀국 준비를 했다. 클로이 역시 본부에서 복귀 명령을 받았다. 공항으로 향하는 군용 차량 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시선은 흐릿했다. 옆자리에 앉은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령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도 공식적인 인사였다. 마치 모든 것이 업무상의 관계였던 것처럼 들려 클로이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클로이는 결국 참지 못했다. 민재 씨 기다려줄 수 있나요?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이내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군인에게 기다림은 익숙한 일입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클로이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워싱턴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민재로 가득했다. 업무에 몰두하려 해도 골목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그의 눈빛, 따뜻하게 잡아주던 손길이 계속 떠올랐다. 결국 클로이는 결심했다. 다시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그녀는 한국 관련 부서 근무를 자원했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석 달 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한미 군사협력 프로젝트 책임관 자리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축하하네 소령. 한국 파견이 결정됐어. 상관의 말에 클로이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다. 드디어 다시 만날 수 있어. 석 달 만에 다시 선 인천공항. 클로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로비를 둘러봤다. 멀리서 보이는 익숙한 모습 민재였다. 그도 그녀를 발견하자 걸음을 재촉했다. 서로 몇 발자국 남겨둔 채 멈췄을 때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했다. 소령님 정말 오셨군요. 네. 약속했잖아요. 다시 온다고. 그 짧은 대화 뒤 두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서로를 끌어안았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 순간은 오직 두 사람만의 세상이었다. 다시 시작된 한국 생활. 이번에는 단순한 워크숍이 아니라 장기 근무였다. 주말 두 사람은 함께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출장 겸 프로그램 참여를 나갔다. 아이들과 웃으며 뛰놀고 마을 어르신들과 된장찌개를 나누던 순간 클로이는 생각했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평화, 그리고 진짜 사랑이구나. 언덕 위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그녀는 민재에게 속삭였다. 전에는 혼자 강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진짜 강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일 때예요.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에서 모든 대답이 전해졌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클로이는 중얼거렸다. 한국은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그리고 민재 씨가 제 가족입니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클로이는 일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나는 강한 군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일 때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 사랑을 찾았다. 창밖에는 서울의 밤하늘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었다.